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은 자존감, 외모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저희가 인스타나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영상이 아무래도 외국에서 찍은 영상들도 많고 저희가 옷 입는 게 잘 보이잖아요. 그러면 되게 반응이 두 개로 나뉘어요. 아, 언니들처럼 저도 자유롭게 옷을 입고 싶어요. 저도 자유롭게 저를 표현하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있고, 다른 분들은 아, 옷을 왜 저렇게 입고 다니냐, 이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왜 해외에서 벗고 다니는지, 해외에 나간 여자들이 더 벗고 다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동네 언니랑 수다 떠는 느낌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살아가면서 외국 생활을 할 때 특히 더 막 자신감, 자존감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하잖아요. 왜냐면 이런 부분 때문에 해외 나가서 저는 이렇게 옷 입는 게 부끄러워요, 이런 식으로 나를 표현하고 싶은데 주변 시선이 의식돼요 하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같이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사실 한국에 있었을 때 당시에 그 등이 아주 약간 파진, 진짜 딱 지금 보이는 이 정도 파진 나시티가 있었어요. 심지어 목은 다 이어져 있고, 그리고 앞에는 완전 다 가려진 그런 나시티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입는데도 좀 부끄러운 거예요. 아니, 이거 너무 파인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그런 부끄러움을 느꼈었어요. 이것도 너무 파진 거 아니야? 하면서 제가 가리고 다녔단 말이에요. 다 가디건으로. 그리고 한국에서는 나시는 거의 그냥 안 입는 옷이잖아요. 다 가디건을 무조건 입어야 되고, 아무리 더워도 가디건은 절대 안 벗고 나시만 입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저도 기억이 나는 게 고등학교 때 반바지를 절대 안 입고 나시도 절대 안 입었어요. 저는 사실 외모 자존감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서 중고등학교 시절에 저는 그렇게 뭐 살이 있거나 그런 스타일도 아닌데도 내 자신이 좀 그렇게 날씬하지 않다고 생각이 계속 들고, 몸매가 그렇게 예쁘지 않은 것 같고, 나는 엄청나게 극도로 아이돌처럼 마른 게 아니기 때문에 아, 나는 반바지를 입었을 때 내 다리는 너무 뚱뚱해 보이고, 이런 점이 저는 콤플렉스로 있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말하는 하체 비만이거든요. 근데 외국에 나갔더니 하체 비만이 섹시한 게 되는 거예요. 저는 한국에서 제 다리가 코끼리 다리 같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내 다리는 그냥 섹시하고 건강한 다리가 된 거예요. 아, 내가 반바지 입어도 되구나. 그리고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아요. 아무도 내 다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고. 중고등학생 시절을 돌아보면 사실 제가 너무 안타까워요. 내가 입고 싶은 옷도 마음대로 못 입고, 진짜 내가 너무 그 옷이 마음에 드는데 그 옷이 반바지여서 저는 죽어도 못 입겠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워서 내 다리가 너무 다 쳐다보는 것 같고 너무 뚱뚱한 것 같고. 사실 저는 사회적인 시선도 있었다고 느껴요. 중고등학생 시절만 하더라도 외모에 대한 평가가 엄청 그냥 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너는 왜 이렇게 이마가 넓어? 너는 왜 이렇게 눈이 작아? 살짝 넓은 거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너는 무조건 앞머리를 내리고 다녀야 되고 너는 앞머리가 없으면 절대 안 된다 라는 말을 전 평생 듣고 자랐거든요. 근데 외국에 나오니까 아무도 머리가 넓다는 말을 생전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그 이후로. 그래서 저희는 해외에 나가서 나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고 좀 자존감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내 몸을 사랑하는 법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해외에서는 정말 다양한 체형이 있고 다양한 인종이 있고 다양한 생김새가 있어서 한 뷰티 스탠다드에 국한되지 않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되게 세계화된 뷰티 스탠다드가 있어서 그거에 맞춰지지 않으면 외모 평가도 너무 흔하고, 예쁨의 기준이 딱 한 가지로 정해져 있어서 이 딱 작은 얼굴, 하얀 피부, 뭐 엄청나게 마른 몸, 쌍꺼풀 있는 눈, 코는 작고 오똑한 코, 특이하다고 느꼈던 게 성형에도 트렌드가 되게 있잖아요. 어떤 때는 버선코가 유행이었다, 어떤 때는 갑자기 직선코가 유행이면 다 직선코를 해. 그런 거에서 좀 더 너무 획일화된 기준이 있다라고 느낄 때가 많았어요. 저는 사실 지금은 피부가 좀 더 탔긴 한데 원체 자체가 피부가 까만 피부예요. 근데 저는 항상 크면서 진짜 피부 까맣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아, 너 진짜 피부 까맣다 놀리듯이 하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은 거야. 그리고 저는 얼굴도 되게 좀 샤프하게 생긴 스타일이에요, 실물로 보면은. 근데 아, 너는 여자인데 남자 같아,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뭐 10대 시절에는 외모 자신감이 그렇게 있을 수는 없었죠. 그런 배경에서 자랐으니까. 근데 외국에 나왔더니 제 까만 피부가 진짜 섹시하고, 그리고 하얀 사람은 또 하얀 사람 나름대로 귀여운 매력이 있고, 나는 주근깨가 없어서 피부가 좋다는 소리를 듣고 어떤 사람은 주근깨가 있어서 주근깨가 귀엽다는 소리를 들어요. 맞아. 정말 다양한 체형 있고 다양한 미의 기준이 있어서 나는 한국에서 분명 모두가 그냥 내 외모를 저지하고 모두가 내 외모에 대해 평가하기만 했는데 외국에 나왔더니 아, 너는 이래서 이쁘고, 아, 너는 이래서 이쁘고, 자존감이 그냥 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 외국에서는 항상 사람들이 되게 교육을 받는 게 3 seconds 룰이라는 게 있어요. 네가 딱 이 말 했을 때 이 사람이 3초 안에 바꿀 수 없으면 말하지 말아라 라는 룰이 있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얼굴에 김이 묻었어, 아니면은 만약에 얼굴에 뭐 눈곱이 꼈어, 이런 건 3초 안에 그냥 무조건 바꿀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네 코가 만약에 삐뚤어졌어, 만약에 너 입이 왜 그래?
뭐 너 얼굴이 왜 그래? 생긴 게 왜 그래? 생긴 게 왜 그래? 너 몸이 왜 그래? 이거는 3초 안에 내가 살을 뺄 수도 없는 거고 뭐 그거를 성형수술을 당장 할 수도 없는 거잖아. 그런 거는 말하면 안 돼요. 그게 외국에서는 있는 룰이고 사실 저는 외국에 나가서 한 번도 외모에 대해서는 어떤 지적이나 너 왜 그래? 라는 말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아 누구한테서도 진짜.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냥 나에 대한 자존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해외에서는 진짜 자신감이 제일 큰 매력이거든요. 사실 저는 처음 해외에 나갔을 때랑 지금이랑 메이크업이 똑같아요. 제가 더 매력이 있어졌다라고 느끼는 점은 내 자신이 당당해지니까 분위기가 생기고 그거에 대한 아우라가 생기고 사람이 아우라가 생기면 또 분위기가 달라 보이고 얼굴이 달라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너는 프렌들리해서 진짜 예뻐 보인다. 너의 그런 당당함이나 너의 그런 사교적인 성격이 너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당당해지니까 내 외모도 바뀌는 거예요. 이게 남자고 이런 걸 떠나서 여자분들도 와서 아 너무 매력 있다고 너무 아우라 있다고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이런 당당함이 최고의 무기라는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비키니를 입었던 때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 당시에 한 번도 비키니라는 걸 입어본 적이 없었는데 해외에 나갔더니 다들 비키니라는 걸 입는 거예요. 그 당시 저희가 처음으로 비키니를 사가지고 비키니도 막 진짜 막 완전 조그마한 비키니가 아니라 엄청 큰 비키니였어요. 그 당시엔. 근데 그걸 처음 입는 것도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처음이니까. 살짝 계곡 같은 돌로 된 바다에 갔거든요. 거기서 이제 옷을 벗는데 너무 부끄러워서 한 몇 분 동안 우리 둘이서 벗고 있었어요. 그리고 벗고 나서도 너무 부끄러우니까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나오지를 못한 거예요. 다시. 당당하게 비키니를 입는 게 저희한테 무슨 의미냐면 나는 내 몸에 이만큼 자신감이 있어. 나는 내 몸을 이만큼 사랑하고 그런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게 비키니를 입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연예인처럼 몸매가 좋지 않으면 비키니 입으면 안 되지. 너가 살집이 있거나 아니면 너무 말랐거나 가슴이 크면 그건 투머치고 너무 가슴이 작으면 또 가슴이 없어서 안 되고 엉덩이가 너무 크면은 그건 또 부담스럽다고 안 되고 엉덩이가 너무 작으면은 또 납작하다고 안 되고. 근데 사실 나는 내가 입고 싶은 걸 입을 수 있고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뭐 저지를 하거나 제한할 수 없단 말이에요. 물론 상황에 맞는 옷을 입어야지. 근데 바다까지 가서 몸을 칭칭 둘러 감고 사실 OOTD에 맞지도 않는데 너무 더워 죽겠는데 그런 옷을 입는 거잖아요. 저희가 말하는 거는 래시가들이 입는 게 이상하다 이런 게 아니라 비키니를 입고 싶지만 부끄러워서 내 몸을 다 가려야 되니까 래시가들이 입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외국에서는 정말 할머니도 비키니를 입고 임산부도 비키니를 입고 가끔씩은 남자분들도 비키니를 입어요. 그러니까 삼각 팬티 같은 비키니 팬티 같은 걸 입으세요. 남자분들도 밖에 나갈 때 뭐 비 올 때 우비 입는 거는 뭐 남녀노소 가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다에 가면 비키니를 입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비키니를 입고 바다에 있는 뭐 가게가 있어요. 그럼 다 비키니 입고 돌아다녀요. 그냥 다. 그래서 저는 입고 싶은 옷이 있는데 노출이 조금 있어서 입지 못하고 사회적인 시선 때문에 아 이걸 입으면은 아 내 친구들이 내가 너무 뚱뚱하다고 생각하겠지? 내 다리가 너무 두껍다고 생각하겠지? 내가 너무 막 못생겼다고 생각하겠지? 이런 시선 때문에 저는 당당하게 입고 싶은 옷을 입지를 못했고 당당하게 꾸미지도 못하고 저는 항상 박시 티셔츠만 입고 다녔단 말이에요. 나는 내 몸을 제일 잘 가려준다고 생각했어. 근데 저는 그런 제 어렸을 때 자신이 너무 안타깝고 저는 제 몸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 몸이 섹시하고 제 몸이 아름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노출 있는 옷을 거리낌 없이 입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정말 추운 나라에 있으면은 후드티를 입고 패딩을 입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더운 나라에 살아. 굳이 더운데 내가 옷까지 껴입어야 돼? 그러니까 사실 그냥 더우니까 벗는 거예요. 당연한 옷이라서 사실 그게 뭔가 더 벗고 다닌다거나 뭐 더 야하다거나 이런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사실 막 진짜 외국 언니들 중에 진짜 약간 살집이 큰 분들이 있거든요. 체형도 크고 그런 언니들도 다 크롭티 입고 다녀요. 그리고 그냥 내 몸인데 내가 이 크롭티가 예뻐서 입는 건데 뭐. 근데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잖아요. 또 누구는 좀 힙한 옷을 좋아하고 누구는 좀 이런 드레스 같은 옷을 좋아하고. 근데 저는 드레스 같은 옷을 좋아해서 더 그렇게 입는 것 같아요. 어릴 때 이런 드레스 옷을 많이 못 입어보니까 드레스가 너무 예뻐가지고 맨날 드레스 입게 더 되는 맞아요. 거예요. 또 저는 안타까운 점 중 하나가 제 자신에 대해서 나는 꾸미는 게 너무 부끄러웠어요. 내가 꾸미면은 다른 사람들이 뭐야 너 그렇게 꾸몄어?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꾸며봐야 이쁘지도 않은 애가 꾸몄네? 이런 소리를 들을까봐 너무 무서웠고. 근데 지금은 해외에서는 사실 사람들이 외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꾸민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진짜 이쁜 드레스를 입잖아. 그럼 사람들이 다 네 드레스 너무 예쁘다. 너 메이크업이 오늘 너무 예쁘다. 글리터가 너무 예쁘다. 이런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런 꾸밈에 대해서 거침이 없고 이런 드레스도 막 입을 수 있고 진짜 맥시로 오는 롱드레스도 입고 다니고 그래서 저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그냥 드레스 입고 다녀버린단 말이에요. 그냥 나는 그게 제가 이쁘다고 생각해서 입고 다녀요. 사실 한국에서는 좀 쳐다보잖아요. 쳐다볼 수 있죠. 약간 한국에서 흔한 옷은 아니니까 그게. 근데 저는 시선을 즐겨요. 그리고 외국에선 되게 재밌는 게 외국 클럽에 가면은 진짜 나시에 반바지 입고 그냥 춤만 진짜 춤만 추러 오는 언니들이 있어요. 그 옆에는 또 발목까지 오는 반짝반짝한 완전 그냥 시상식 드레스를 입고 오는 언니들도 같은 클럽에 있어요. 근데 서로 아무 신경 안 써. 그래서 그냥 자기가 입고 싶은 거 입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외국에서 좋았다고 느낀 게 쌩얼이 아무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되게 쌩얼이라는 게 되게 부끄럽고 감춰야 될 얼굴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다니는 시절에 여자애들의 70%는 다 매일매일 화장을 하고 다녔어. 맞아, 화장 안 하면 마스크를 끼고. 근데 사실 해외에서 내가 얘기를 해보면은 고등학교 때 막 그렇게 화장을 하고 다니는 애들은 진짜 극소수였지. 당연히 고등학교 때는 화장을 안 하고 다니는 게 당연한 거고 성인이 돼서도 안 하고 다녀요. 그리고 화장을 하는 친구들은 진짜 화장하는 걸 즐기는 몇 퍼센트의 친구들 소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화장을 안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쿠션 한 번쯤은 다 써봤잖아요, 여자애들이면은. 그리고 선크림 무조건 바르고 다니고 비비 바르고 이런 게 되게 무조건 거의 하는 그런 것처럼 돼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안타깝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외국에서는 친구 만날 때나 뭐 어디 놀러 갈 때나 쌩얼로 가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그리고 그 쌩얼에 대해서 아무도 너 왜 쌩얼이야? 너 오늘 뭐 문제 있어? 오늘 어디 아파? 이런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내 쌩얼은 그냥 내 얼굴이니까 그러고 다니는 거지? 라는 마음가짐을 보통 많이 갖거든요. 한국에 있을 때 사실 저는 화장을 잘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쌩얼로 어디를 가면은 그 친구들은 물론 좋은 친구들은 아니었을 수 있죠. 근데 그 친구들이 아 너는 왜 항상 쌩얼로 다녀? 좀 꾸미고 다녀 얼굴 좀 이런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한국 사회에는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높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 해외에 나가서 당당함을 맞아. 배우게 되었고 어떻게 내 자신을 더 사랑할 수 있는지 이런 점이 아름다울 수도 있고 저런 점이 아름다울 수 있고 각기 다른 아름다움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깊게 배우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아우라도 생기고 분위기도 생기고 나만의 매력이 더 생기고 그래서 저희는 더 먹고 다니는 것 같아요. 날 사랑하니까 내 몸이 예쁘다고 생각하니까 맞아. 드레스 입고 거울 보면은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아. 그렇게 입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런 영상을 만들게 된 취지는 정말 많은 분들이 연락을 많이 주셨어요. 막 자기 외모에 대해서 고민이 있다. 나도 저렇게 입고 싶은데 사회의 시선 때문에 걱정이 돼요. 이런 경우가 많은데 사실 해외에 그래서 더 나가보라고 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뭔가 한국 사회뿐만이 아니라 이런 다양한 세상이 있고 더 다양한 기준이 있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해외에 대한 영상도 계속 만드는 거거든요. 맞아요. 10대 시절에 저희 자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어서 이걸 영상으로 담는 것도 있어요. 저희가 10대를 사실 한국에서 다 나고 자란 사람으로서 이런 사회 분위기나 사회의 핵이라든 기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큰 문제고 큰 고민거리로 다가왔는데 막상 세상에서 막 이것저것 경험하며 살다 보니까 다른 세계가 있고 이런 세계도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사실 진짜 다 예뻐요. 다 아름다워. 안 예쁜 사람이 없어요. 이래서 예쁘고 저래서 예쁘고 이게 매력이고 저게 매력이고 웃겨서 매력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정말 외모 때문에 매력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몸매가 매력이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기준의 매력이 있거든요. 내 매력을 찾고 당당해지는 게 제일 중요하고 획이라는 기준에 너무 나 자신을 맞추려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자신만의 매력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그냥 이렇게 주저리 이야기 나누듯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게 됐는데요.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발리에서 2주 동안 저희 팔로워분들하고 걸스트립을 했어요. 근데 저희가 꼭 필수 준비물을 적어놨던 게 예쁜 드레스, 그리고 무조건 비키니, 그리고 완전 긴 이브닝 드레스였단 말이에요. 사실 한국에서는 거의 입어볼 일 없고 평생 입어볼 일 없을 수도 있어요. 저희 엄마도 비키니 한 번도 안 입어봤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걸스트립에서 준비를 했던 거는 이런 건 난 절대 못 입어. 난 살이 많아서 다이어트 성공 못해서 못 입어 했던 거를 그냥 입으면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도전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이런 준비물들을 넣었고 다 같이 비키니를 항상 입고 돌아다녔어요. 처음에는 나 살 때문에 비키니 부끄러워 하던 친구들도 나중에 한 일주일도 아니야. 한 3일 지나니까 그냥 비키니 입고 호스텔 막 돌아다녔거든요. 그거를 해보면은 사실 생각보다 별거 아닐 수 있다는 거를 같이 말씀드리고 싶었고 나중에는 막 다들 드레스 입고 나갔어요. 제가 기억나는 게 제가 엄청 화려한 드레스를 한 5벌, 6벌 넘게 다 가지고 갔어요. 걸스트립 첫날에 제가 그 드레스를 쫙 보여주면서 이거 너네 빌려줄 테니까 오늘 밖에 클럽 갈 때 입고 나가자 라고 했는데 아무도 그 드레스를 안 입었어요. 왜냐면 너무 과하니까. 근데 한 일주일 지나고서는 다들 서로 자기가 빌려달라고 해서 다들 제 드레스를 입고 나갔거든요. 그 친구들이 저희한테 말해준 게 진짜 감동이었는데 태어나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해방감을 느껴봤다는 거예요.
2주 동안 너무 자유로웠다고, 나 자신일 수 있게 만들어줘서 너무 고맙다는 이야기를 저희한테 해줘서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해방감을, 이런 자유로움을 저희 시스터즈들한테도 더 나눠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저희가 이렇게 영상을 켜고 진솔하게 이야기를 해보게 됐네요. 저희가 맨날 뭐 망한 데이트를 올리고 뭐 어질어질한 이야기를 주로 하지만, 왜냐면 그게 웃긴 이야기고 특별한 이야기니까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진지할 수도 있다는 거. 저희랑 이렇게 같이 나누고 싶은 고민이나 아니면 저희의 가치관 이런 점이 궁금하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또 다음 영상에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저희의 재밌는 이야기들과 더불어서 이런 여러 가지 가치관이나 생각들도 더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희는 또 다음에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그럼 다음에 봐요. 빠이.